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유정입니다. 사마귀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손발바닥 사마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보통 사마귀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있고,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약간 튀어나오는데 약간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각질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동반된 상태로 관찰되는 경우들이 많고, 얼굴에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평 사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나 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납작하게 아주 동글동글해서 좁쌀만하게 갈색으로 올라온 것들이 얼굴에 깨알같이 쫙 깔려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마귀들을 보게 되면 쫙 전반적으로 다 있다기보다는 이쪽에 뭉쳐서 좀 많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것도 전염이 되겠죠. 성기 사마귀가 있죠. 음부 쪽에 생기게 되는데, 이 성기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생긴 모양이 브로콜리 모양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양상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것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에 생긴 게 자꾸 걷다 보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 안으로 이제 파고들어서 밀려 들어가게 돼서 침색성 사마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마귀 이제 범주 안에서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크게는 그 세 가지 편평 사마귀, 보통 사마귀, 성기 사마귀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것이 이제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귀 같은 경우에 이걸 꼭 치료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치료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 면역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전염이 돼서 그게 자꾸 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아까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목에 생겼는데 어느 날 또 봤더니 몸에도 생겨 있고 팔에도 이런데, 겨드랑이나 이런데, 사타구니 이런데도 이제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자꾸 번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마귀 같은 경우, 애들 같은 경우에 사마귀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데 이제 조금 애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변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죠. 가장 이제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냉동 치료를 하죠. 액화질소가 이제 마이너스 196도 정도의 굉장히 찬 온도를 갖고 있는데, 사마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제 먹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라 들어와 있는데, 걔들을 이제 쪼그라뜨리고 괴사를 시켜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냉동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보통 얼굴에 있는 것들을 냉동 치료를 하게 되면 시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자기 병변보다 조금 넓은 데까지 정상 피부까지 일부 손상이 돼서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보통 사마귀는 범위가 조금 넓게 없애는 게 맞기 때문에 냉동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 얼굴에 있는 편평 사마귀를 냉동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색소 침착이 남는, 병변은 없앴는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뭐 어차피 없어진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기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레이저도 좋지만 요새는 어빔약을 이용해서 제거했을 때가 훨씬 더 깔끔하고 재발률도 낮고 회복 기간도 짧고,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빔약을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 보통 사마귀가 있을 때 이제 저는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한 번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독을 받으면서 이제 항생제나 소염제를 먹으면서 이제 경과를 이제 보고 병변을 보고 없애는 것을 이제 할 건지, 냉동 치료를 해서 한번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으면 2차 시술을 해서 한번 다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다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2주나 3주에 한 번씩 와서 남은 게 있으면 2차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2차 시술을 하기 전에 병변을 수술할 때 쓰는 칼로 살살살살 긁어서 이제 제거를 좀 해줍니다. 병변도 일부 없애주는 효과와 정확하게 남은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칼로 이제 살살살살 이제 제거를 하고 2차 냉동 치료를 하고, 냉동 치료의 장점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항생제나 이런 약도 먹지도 않고 소염제도 먹지도 않고,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의 지장을 굉장히 덜 받고 소독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근데 레이저를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냉동 치료를 내가 몇 번을 계속 다른 병원에서 받았었는데 냉동 치료 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냉동 치료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병변을 육안으로 보고서 제거를 해드리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소독받으러 좀 오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병변을 이제 제거를 했으니까. 그리고 항생제 소염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 아물고 났을 때는 이제 완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을 갖고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성게 사마귀는 이제 사이즈가 아주 작지가 않고 조금 크면은 냉동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옵션을 주고서는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지를 이제 환자분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에 사마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애가 무서워해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냉동 치료 같은 게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냉동 치료를 권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도 겁을 많이 먹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살리실산 용액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사마귀 제거용 약물을 이제 처방을 드려요. 베르마렉이라는 것을 이제 처방을 드리면 집에서 바르고 살리실산이 위쪽에 있는 각질을 이제 죽여버리겠죠. 박피돼서 날아가듯이 일부 벗겨져서 없어지면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발라줘요. 이것을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을 반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운 좋게 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애를 데리고 오겠죠. 애가 그 한번 이제 치료를 했을 때 느낌을 알기 때문에 냉동 치료했을 때 잘 수능을 하고, 그렇게 애가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치료에도 수능을 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제 바르는 약물보다 더 침습적인 것을 권하진 않고요. 일단 뭐 이 물약을 써보고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마귀가 많이 생긴 경우에는 DPCP라는 약물을 겨드랑이 쪽에 상처를 내서 발라주고, 그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면역세포들을 늘리는 거죠. 사마귀들과 막 싸우면서 사마귀를 점점 없애고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것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DPCP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뭐 임파선 종대나 다른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고, 전신적으로 너무 많이 생기거나 면역성이 너무 떨어져서 자꾸 재발되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데 한해서 DPCP 치료를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바르는 크림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바르는 크림들은 효과가 이제 너무 떨어져서 크림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제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치료를 나눈다고 하면 냉동 치료,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 그 다음에 홈케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살리실산 용액 치료, 이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정 안 되면 DPCP 정도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사마귀 치료하는 데에도 많이 이제 알고 계신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마귀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사마귀들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치료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고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흔한 병변이고 이런 것이 있다 싶으면 병원에 와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제거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선생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